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효력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되는 가운데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산출 방법을 바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 고객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로 제공하고 은행이 임의로 금리를 높게 조정한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의 판권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기부대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밤 국제통화기금 IMF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둔화 발표에 이어서 우리 증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면서 2%대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한국의 4분기 GDP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겉은 양호해 보이지만 실상은 좀 악화 이론을 걷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소비와 재고 증가가 서프라이즈를 좀 견인했지만 수출 악화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성장률 둔화 발표 속에서 투자 심리는 좀 얼어붙은 상태이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됐지만 최근에 환율이 1,130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루하루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는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2% 하락한 2117.77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으로 42,150원에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66,000원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 역시 1%대 하락으로 36만 원대 주저앉았고 셀트리온은 반등을 이어가면서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5% 하락한 694.55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은 오늘 좀 천전을 보인 상황인데요. 신라젠을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로메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6,7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신라젠은 71,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1.93% 하락한 548,300원에 HLB는 3% 넘는 상승으로 72,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장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모두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황 코너에서 최대한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코너죠. 내일장 전망이라든가 이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까지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이제 거울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어제 서두에도 얘기했죠. 제가 땀이 자주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조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에어컨까지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얼굴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땀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전 추위를 거의 안 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약간씩 땀이 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널리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또 좋은 모습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이렇게 또 관리에 있어서 또 항상 좀 케어하시는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사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1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좀 하락함에 있어서 좀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승을 위한 후퇴인 건지 또는 이제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사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점검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코스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매수 이후에 정상적 흐름의 2일 연속 하락 구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물론 어제는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음봉이었잖아요. 오늘도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하락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매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락을 해도 매일 하락할 수 없듯이 상승해도 매일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하락 구간인 건 그냥 큰 의미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제 매도로 이제 2년 역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 이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어제 음봉 나오고 오늘도 음봉 나오고 해서 이제 딱 이 위치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랬다고 해서 반등이 끝났다. 다시 재하락한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좀 누구보다도 좀 단정하는 스타일인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똑같죠. 흐름이. 이것도 이제 2일 연속 음봉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코스피인데 현재까지는 딱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무조건 또 반등이 지속된다. 혹은 반등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절대 다수의 어떤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 증권사 직원들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고 저 같은 개인 전문가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아마 제 예상은 아마 대다수가 또 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2008년에 언제는 안 그랬나요? 언제나. 항상 그랬잖아요. 언제는 하락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했어요. 흐름 자체가. 초반에는 비정상 흐름에서 초반에는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이 이제 시작된 건데, 이제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다수의 어떤 전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여기서 바닥이라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 솔직히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국내 증권사 어디도 참고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바닥, 여기는 눌림목이라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난리가 났죠. 진짜 진바닥이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허무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9월 말에 어땠습니까? 이때도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10월 하순에
천 깨지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2000입니다. 천 깨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절대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그 고점에서 100% 비중에 그냥 물린 종목만 잔뜩 들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천 그러니까 헉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그분들은 뭐 여기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홀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한테 지수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혹시라도 충격받으셨던 분들은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동안 솔직하게 얘기했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현재 이 단기 구간 있잖아요. 분석이 안 돼요. 예, 분석 불가능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따 그 마지막 코너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지수대를 알려드리겠는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도 분석을 못해요. 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되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안 되는 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만 추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봄에는 눌림목, 여름에는 바닥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했던 많은 주식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올라가길 바랄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2,300을 갔다가 다시 2,600을 가고 또 3,000이 가고 뭐 언젠가 5,000이 갈 수도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확률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추세가 틀린 적이 있었나요? 최근 1년 동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추세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추세는 결국 평택촌놈의 예측대로 흐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요소를 다 대입해봤어요. 근데 왜 분석이 안 되느냐? 여기서 왜곡이 얼마나 더 나온지 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외국인과 기관의 그 펀드들 있잖아요. 작년에 손해봤던 그 펀드들이 빠져나오기 반등을 지금 현재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본전을 목표로 할지, 본전보다 약간 더 높게 그래도 평가를 목표로 할지, 제가 장담을 못해요. 모른다고요, 제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한 기관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펀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제 판단은 한머니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대형주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저는 포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공개를 못 하겠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노하우를 감추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는데 저는 딱 보면 지금 한머니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여요. 대형주로 나옵니다. 중소형주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투기 자금이 중소형주를 왜 매수합니까? 그건 개인 작전 세력들이나 중소형주 하는 거고요. 현재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발하게 개인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적인 어떤 투기 자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공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게 딱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두 가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어떤 펀드들이 작년에 손해본 걸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올렸어요. 근데 적당한 손해로 끝낼지, 본전까지 올릴지, 본전보다 좀 더 높게 평가액을 내고 끝낼지,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니까 이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한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분석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또 바로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인 것은 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저의 견해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작년 2월 초에 코스피가 대세 하락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평택촌놈이 유일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2월 초가
대세하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그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됐든 주식 전문가가 됐든 뭐 방송에 출연하든 신문에 기고하든 저는 2월 초가 대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정확하게 맞았죠. 4월 하순에 정확하게 4월 22일입니다. 이때 5월 1주차부터 다시 하락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10일 뒤였습니다. 5월 2일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 14일 바로 부산 강연회 때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에 2000선이 이탈할 것이다. 다 알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2월 초에는 세계 최초로 코스피 대세하락 선언을 했고요. 4월 22일에는 샘플러스 무료 방송 통해서 5월 1주차부터 빠진다. 무슨 얘기냐? 5월 1주차가 반등의 꼭지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꼭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는 한두 명이 들었나요, 그거를? 올해 2천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극적이었던 게 또 여기였었죠. 이때 또 모두가 또 광분을 했었잖아요. 6.12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끝났다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까지, 예측까지 제가 해드렸잖아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가 꼭지가 될 거다. 그리고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쫙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때가 가장 풍천 매니아들이 힘들었죠. 제 예측을 벗어나서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결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갈 수는 있는데 반등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려가면은 급속하게 내려간다. 근데 10월에 거짓말처럼 폭락했고요. 12월 3일 이때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여러분들 VOD 다 보세요.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저희 거짓말 못해요. 12월 3일 뭐라 그랬죠 제가? 12월 3일에 비정상을 감안해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제가 강력하게 쌓인 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두 명한테 전화한다면 한번 확실하게 하면 하방 배팅을 시도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굳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그 9월 하순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12월 초 요때는 사실 되게 쉬웠어요. 올라가서 제 예측하고 약간 빗나가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해서 그렇지 분석은 간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단기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그 내일 전망 코너에서 대응하는 기준 알려드리겠고요. 다만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일주 전에도 얘기했었죠.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속된 말로 집까지 이렇게 올라가? 그래 어디까지 가나 쌓아가면 돼요. 어차피 평촌 매니아들은 2018년에 위험관리 성공했고요. 오히려 하락 추세에서 수익 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약간 손실 구간이 있어도 나름대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어렸던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번전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 강력하게 베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손해봤던 분들, 뭐 현물로 손해봤던, 뭐 파생해서 상방 베팅해서 손해봤던 이분들은 손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까지 무지막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조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빠진 줄 알고 하방 베팅했다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누가 이 방송 늦게 보라고 했나요? 작년 상반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선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지금 이 얘기할 때 아마 그 생각 하실 겁니다. 시청자들은. 야, 내가 평택초는 방송을 작년 여름만 봤어도 진짜 좋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1년이고 1년 반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보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고요. 어쨌든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측하는 사람이야. 주저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저는 항상 예측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대응만 하자. 그러니까 단기 구간은 대응하되 추세적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먼저 코스피 지수는요, 과매수 이후에 정상적 흐름의 2일 연속 좀 하락 구간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2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됐다라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응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큰 추세와 그리고 앞으로의 단기 시황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도 지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삼성생명하고 선도전기, 그래서 우량주와 개별주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과 선도전기에 대해서 좀 꼽아주셨는데, 먼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88,500원이고요. 선도전기도 역시나 2%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삼성생명은 먼저 제가 이제 전략을 짜드린다라면, 보유자는 매도 후에 언젠가 재매수하세요. 이 언젠가라는 표현이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단기야 뭐 수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언젠가, 지수가 언젠가 대폭락을 해서 정말 한국 지수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질 때, 그때 반드시 담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생명은 제가 한국 시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목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달라. 다만 지금 반등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실까요? 이건 좀 시간 지나가도 좀 해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1월 초까지 여기서 밀렸다가 여기까지 반등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끝났어요. 제가 항상 비교해드리는 데이터 있죠? 뭐냐? 10월 말이었죠? 여기. 1월 초 여기. 이때 각각 어땠었죠? 이때 코스피가 2000선이 각각 무너졌던 시점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10월 말에 삼성생명 가격과 그리고 1월 초에 삼성생명 가격이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현저하게. 그러니까 2000선이 10월 말에 무너지고 다시 1월 초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삼성생명은 어떻습니까? 10월 말에 비해서 1월 초가 현저하게 낮아요. 이것도 뭐냐? 끝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나 기초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저점을 찍고 이제 최근처럼 반등 났다 또 다시 이탈했어요. 그리고 현재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랬을 때 딱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지수하고 똑같이 밀렸다가 또 반등 났다 또 밀렸다 반등 나오고 이러면 딱 중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우량주가 있는데 10월 말 가격보다 1월 초 가격이 높아요. 그럼 이건 그나마 지수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삼성생명처럼 10월 말보다 1월 초가 더 낮잖아요. 이건 끝난 종목이에요. 버림받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나서 뭐 이렇게 찌글거리다가 올부터 내려와서 6월에 한번 급락하고 9월에 한번 올라왔다가 10월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비슷하게 내려갔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추세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건데 이거는 더 아래란 얘기죠. 버림받은 종목이란 거죠. 어쨌든 현재는 그래요. 다만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 종목은 다시 저가를 갱신할 겁니다. 갱신할 거고 제가 샘플러스 문어방송에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얼마까지 빠질 건지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현재가보다는 분명히 낮죠. 8만원 분명히 깨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냐? 저는 강연회라든가 생방송 참여하신 분들 권익을 위해서 발표 안 해요. 왜? 저는 강의 같은 걸 해도 똑같은 내용을 절대 반복 안 합니다. 100% 다 독창적인 내용인데도. 왜냐하면 권익을 도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은 제가 생각한 가격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뭘 어떻게 이렇게 알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기아차도 평촌 매니아들은 다 알아요. 기아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11년과 12년에 8만 원 이상 제가 무조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엄청난 내용을 발표했냐면 이때도 가격이 6만 원이 넘었거든요. 언젠가 3만 원이 깨진다. 근데 3만 원이 절대 바닥이 아니다. 그거를 한참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2017년에 여기서 깨졌잖아요. 네, 결국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량주에 대해서 중장기 전망에서 물론 틀린 경우도 있는데 적정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선도전기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북한 테마주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작년 4월에 고점 찍고 10월에 완전히 그냥 박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반등할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현재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가 정치평론가나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였습니다. 삼성생명과 선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추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정석투자 함께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더욱더 빠질 때를 좀 기다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선도전기 같은 경우 보유자는 매도, 미보유자는 현재 추격 반대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이렇게 시황 분석론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일단 한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귀와 함께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요. 종목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서 매매에 계획 세울 수 있는 교육 내용 오늘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KCC입니다. KCC는 업종은 화학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 운송장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내용은.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KCC의 역사를 말씀드리는데요. 금강하고 고려학이 합병한 겁니다. KCC가 금강 고려학인 걸 모르면 주식 투자한 지 20년이 안 된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금강 석고보도 이렇게 광고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 25년, 30년 전에. 금강 석고보도. 예, 건자재죠. 석고보드가 건자재잖아요. 그게 이제 금강 석고보도 이제 광고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고려 페인트, 뭐 이렇게 또 광고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결국 KCC 그룹인데, 금강이라고 하는 건자재 만드는 회사하고, 고려화학이라고 하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강 고려화학이라고 이제 명명하다가 이게 이제 영문 이니셜로 바뀐 거죠. 그래서 KCC예요. K는 이제 금강이고요. C는 뭐 고려화학의 C겠죠. 그다음에 뭐 코퍼레이션 정도 되죠. 그래서 금강 고려화학 아니면 저 케미칼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 건자재와 페인트를 생산하는데 제가 좀 전에 제목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업종 분류는 분명히 화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 운송장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KCC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범현대가의 어떤 매출 저변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주 중에서 제가 꼽는 종목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정말 초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삼성생명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굳이 제가 랭킹을 정하라 그러면 삼성생명이 넘버1이고요. KCC가 넘버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물론 평택천명의 기준인데 왜 그러냐? 자, 벌써 범현대가의
건설사만 해도 몇 개입니까? 건설사만 해도.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KCC건설, 기타 등등 해갖고 일단 거기만 해도 엄청나요. 그 다음에 페인트가 소비되는 게 대표적인 게 또 어디가 있죠? 조선, 자동차잖아요. 이게 막강하잖아요. 예. 네. 현대중공, 현대일보조선, 뭐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좀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초월 우량주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직장인용 그냥 단기 매매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언젠가는 중장기 매수가 포인트인데 이건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KCC가 IMF 때 한때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놀랍죠? 그랬다가 70만 원 직전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9년 만에 70만 원 직전까지 갔다 70만 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 때 한번 15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14년이죠. 7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전업용이 할 종목은 못 돼요. 하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봉 차트 보시다가 야 이거 좀 심하게 빠졌네 싶을 때 한번 들어가도 돼요. 왜 들어가도 되느냐? 설령 밀려도 언젠가는 본전할 확률이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으면 약간 좀 빨리 잡은 거죠. 또 여기서 잡으면 좀 빨리 잡은 겁니다. 근데도 이거는 버티면 먹을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더 아래에서 잡으면 최상이겠죠. 시향을 고려하면서 잡으면 더 최상이겠죠. 왜 그러냐면 시향은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KCC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KCC 그룹 주죠. 근데 금강과 고려하기 합병이 됐는데 이게 화학 업종이지만 사실은 건설이죠. 건설과 이제 운송 장비하고 직결되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업이 좋고 운송 장비, 조선 자동차가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네. 예를 들어 화학 업종이라고 해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무슨 석유 관련된 기업들, 뭐 무슨 일반 화학, 뭐 무슨 화장품, 뭐 별별 거 다 있잖아요. 또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화학은 화학인데 건설 플러스 운송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업황이 좋아야지 간다는 이게 특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범현대가의 매출 저변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절대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 좀 심하게 많이 빠졌다 싶으면 한번 6개월 코스로 한번 들어가시고, 이건 뭐 1, 2주짜리 코스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단기가 6개월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뭐, 코스피 지수가 언젠가 대폭락한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생명하고 이 KCC는 반드시 포트에 넣으세요. 단, 조건이 있죠. 평택촌놈이 이게 지수는 중장기 바닥 같습니다. 혹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쯤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수 우량주들 모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사인될 때가 올 겁니다. 그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실수를 해갖고 천 얘기하는데 그럴 일은 뭐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고점에서 비중이 많고 뭐 엄청나게 평가 손인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뭐 여기서 2,500, 3,000 가지 말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어차피 올라가도 안 던지고 내려가도 안 던지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안 던지고 제가 괜히 그 불안 조성하는 발언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2018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보다 더 코스피 예측 적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아마 적중할 겁니다. 저 자신 있어요. 단기적인 것만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지 추세는 뭐 여전하니까 지금 이 KCC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가세요. 다만 평택촌놈의 시장을 참고하라고요. 자기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아무 때나 들어가갖고, 평촌님이 옛날에 너무나도 좋은 가치주라고 얘기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요. 취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KCC 두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KCC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KCC도 마찬가지로 삼성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가격대가 꽤 좀 빠졌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주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을 경우 삼성생명과 그리고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이 KCC 역시나 접근 가능하다. 한 6개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살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KCC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509님의 질문입니다. 동아화성을 매수가 5,7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동아화성은 5% 넘게 빠지면서 5,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에요. 과정상 매우 무모한 추격 매수입니다. 선별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수로 끝내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요, 이건 아니에요. 질문이 오늘 제가 접수받은 거니까 어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이제 매수하고 나서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약간 평가선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때 이분은 상당히 조급한 분입니다. 손실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 심리가 간단해요. 하루만 더 날아가라. 그 생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루만 더 가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F학점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끝자리 3509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동아화성 질문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F학점 확인했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은 10%에 대해서 적용하시고 단타 매매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250님의 질문입니다. 휴맥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870원에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자, 휴맥스 오늘장은 2% 넘게 빠지면서 6,66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약점인데 왜 그러냐? 이분은 지금 매수가격 자체가 좀 무모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그나마 운이 좋거든요. 평가익인데 그나마 평가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가 좋았을 뿐이지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점이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87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대략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결과가 좋았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를 하라고요. 물론 정석 투자한다고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닌데, 자, 이 종목의 추세가 뭡니까? 121선이 61선 위에 있으니까 하락 추세죠. 평택촌은 차트 이론입니다. 빨간색 121선이 파란색 61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5일선, 21선 넘어갈 때, 이때 매수하는 거, 이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매수해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이걸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휴맥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휴맥스는 D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수익권이시거든요.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차트에 있어서는 평택촌로 차트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하시면서 잘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4444님의 질문입니다.
LG이노텍을 매수가 13만 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LG이노텍 오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LG이노텍은 1% 넘게 상승하면서 92,2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LG이노텍 현재는 지금 상당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거의 한 30% 가까운 평가 손 상태입니다. 근데 디약점이에요. 왜 그러냐? 매수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매수할 수 있어요. 그 가격에. 근데 손절 안 했다는 거죠.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에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단기 매매가 맞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그냥 끌려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분이 과연 저한테만 질문했을까요? 제 생각은 아마 여기저기 다른 경제TV 전문가들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명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언젠가는 번져옵니다. 시간에 투자하세요. 이러면 아마 위안을 받았겠죠.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겠죠. 그 잘못된 거예요. 일단 세상 없어도 손절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손절해 주셔야 돼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싸게 잡을 수 있으면 손절했다 밑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LG이노텍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손절할 생각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고요. 손절 안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나는 본전 아니면 절대로 못 팔아. 이건 무슨 얘기냐? 나는 어떤 경우든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반대로 예금에 맡기는 건 뭡니까? 리스크는 거의 제로예요. 하지만 수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고 예금에 맡기는 거는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성은 예금하고 같고 수익은 엄청나게 높고 그러면 투자해서 다 성공하게요?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나는 본전 아니면 못 판다. 나는 손절 못하겠다. 그럼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현재 D약점으로 확인됐고요. 상당 부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도 더욱더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 실행하시고 매도 이후에 단기 매매 접근으로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3505님의 질문이고요. 자이글을 매수가 8,600원에 비중 10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지금 비중 100%나 좀 싫으신 부분인데 자이글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10,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좀 관리해보면 좋을까요? D약점이에요. 결과는 성공적인데 과정이 추격 매수고요.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 투자 전문가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매수했는데 결과가 여기니까 아마 뭐 축하드린다, 뭐 잘한다 얘기하겠는데 저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결과가 좋았을 뿐이에요. 여기서 매수한 거는요, 지금 결과가 좋았을 뿐이지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다음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 한 종목 매매하고 평생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요. 그럼 또 유사한 상황에서 또 따라잡을 때 한 번 잘못 걸리면 그 한 방에 그냥 그동안 벌었던 게 싸그리 다 날아갑니다.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추세형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 종목의 추세가 여기서부터, 자, 현재 61선이 교직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죠. 그러면 언제 크로스가 됐느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21선 근처까지 왔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이건 잘한 건 아니란 거죠. 충분히 그 밑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위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택선의 정석 투자.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수익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위험관리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박꾼의 심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각종 그 어떤 그 합법적인 불법적인 도박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공률 20%입니다. 80%가 실패하고 20%가 성공해요. 원래 도박의 보통 그 성공률이 그래요. 근데 대다수는 그 성공했을 때 20%만 기억합니다. 실패한 80%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박하면 결국 빠지는 것, 손해를 보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률을 딱 50대 50으로 놓고 보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왜?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게 되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벌면 벌기 때문에. 날리면 찾기 위해서 못 벗어나요. 이 말을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하신 분들은 아마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 비합리적인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네, 자이글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이글은 D 학점으로 확인했는데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좀 합리적인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만큼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5234님의 질문입니다. 자, 차바이오텍을 매수가 19,000원에 비중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9,6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무조건 F학점이에요. 관리 종목 매수는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관리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한 방울 노리는 거거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정도에서 매도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저평가된 종목도 널려있는데 왜 관리 종목은 매수하냐고요. 습관을 버리세요. 그렇다고 이게 뭐 무슨, 과거 뭐, SK 하이닉스의 관리 종목 시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3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믿기지가 않죠. 300원.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못 얻을만 합니다. 왜? IT 주고 정말로 성공만 하면 엄청난 어떤 성장주 개념입니까?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종목인데다 사실 미지수예요.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관리 종목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 왜? 성공할 수도 있는데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한 질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차바이오텍은 F학점으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끝자리 8913님의 질문입니다. S맥 매수가 99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는데요. S맥은 오늘 2% 넘게 빠졌지만 1,045원으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에요. 비교적 양호한 매수 시점과 가격대고요. 거의 평택촌놈 정석투자 이론에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20% 수익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S맥은 B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또는 수익은 20% 매도에 대한 전략,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3345님의 질문입니다. 톱텍을 매수가 9,750원에 비중 30%입니다. 오늘 톱텍은 1,5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수익권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과정은 다소 위험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즉시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C학점을 확인됐고요. 즉시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도 학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죠. 학 과장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황 코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 시간에 또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쭉 보세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도 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야간 선물은 큰 의미가 없고요. 현재 미국 선물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크게 빠지진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종가 기준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최대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월요일의 고점이 2134. 그리고 2100선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딱 여기입니다. 그럼 뭐죠?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오늘 종가는 어제 고점보다 17포인트 아래에 있고요. 또 2100선보다 17포인트 위에 있어요. 정말 절묘하게 2117에 끝났는데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 참고하기 좋게 제가 일부러 편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계산하는 지수 포인트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복잡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2134를 넘느냐 2100을 깨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2134를 넘어간다. 더 갑니다. 확실하게 2100을 깬다. 그럼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차님, 그럼 종가 기준은 아닌데 장중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종가는 아닌데 장중 기준인데 어느 쪽이 먼저 오냐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2134를 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100을 이탈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장중에 예를 들어서 아래든 위든 먼저 한번 이탈하거나 돌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2100을 깨거나 2134를 넘어가면 그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고 장중 기준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00이 먼저 깨졌다. 장중 기준으로. 비록 종가는 2100이 지지가 됐지만 이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도 지금 과연 이 왜곡이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2100을 다시 좀 깨느냐 또는 2134를 위쪽으로 또 깨느냐라는 그 두 관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최대 변곡점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수요일 내일장의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